안녕하세요. 소리를 만드는 사람들 카사운드 메이커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소비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스피커만 교체하면 카오디오 음질이 얼마나 좋아지나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동영상입니다. 다른 업체처럼 고음 소리가 맑아지고 순도가 좋아졌다, 저음이 풍부해지고 단단해졌다, 또는 중역이 두툼해지고 보컬이 또렷해졌다,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식으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실제로 순정 상태와 그리고 스피커만 교체한 후에 측정한 RTA 데이터를 근거로 결과를 설명드리죠. 우선 이전 동영상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카오디오 튜닝의 개선 목표는 RTA 데이터를 근거로 했을 때 다음 그래프처럼 플랫한 소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플랫한 소리에서 청취자의 취향에 따라서 색을 입히는데 변동폭은 3dB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순정 상태와 스피커만 교체한 후에 RTA 데이터가 지금 보시는 그래프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각 회사별 대표 차종을 몇 개 보여드릴 텐데요. 자, 시작하도록 하죠. 우선 폭스바겐 티구안입니다. 신형 티구안인데요. 중역대와 중고역대의 깊은 딥이 보이죠. 가장 큰 문제는 6km 이상의 고음이 너무 낮은 걸로 보입니다. 이 6kHz의 대역은 선명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파수로 음을 선명하게 하려면 이 대역폭을 높여줘야 됩니다. 이 부분을 채워줘야 된다는 얘기죠. 다만 이 부분을 너무 높이면 치차름이 심해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고요. 스피커만 교체한 후에 RTA 데이터입니다. 어떤 스피커를 장착했는지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브랜드의 중급형 스피커입니다. 중역대와 중고역대의 딥은 일부 개선이 됐죠. 10km 이상의 고음은 아주 좋아졌지만 앞에서 설명드린 6km 이상의 대역은 살짝만 좋아졌습니다. 이 부분이 더 많이 채워져야 맑고 선명한 소리가 날 텐데 좀 아쉽죠. 사실 이 대역은요, 티구안 순정 오디오의 주파수 출력 특성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6kHz 대역이 낮게 출력돼서 어떤 스피커를 설치해도 이 대역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음 쪽에서는 없고요. 다음은 벤츠 E클래스입니다. E클래스 차량의 가장 큰 문제는 저음과 고음이 모두 낮다는 것인데 사실 이 차량에는 순정 트위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6kHz 이상의 고음이 지금 낮죠. 붐메스터 옵션이 없는 E클래스는 이 조수석 측에만 6.5인치 서브우퍼가 있는데 이 서브우퍼가 한 개만 있어서 저음도 지금 낮은 걸로 보여지고요. 벤츠나 BMW는 4인치 미드레인지가 설치되어 있죠. 근데 이 차량들은 공통적인 문제가 있는데 바로 이 중역대와 이 중저역대의 깊은 딥입니다. 이 대역에 딥이 있으면 저음은 있는 것 같은데 풍부하지 않고 소리가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 다음에 1kHz의 피크가 보이죠? 이 대역은 사람 귀를 피곤하게 하는 대역입니다. 지금처럼 1km 대역이 높으면 볼륨을 좀 크게 했을 때 깡통 소리 비슷하게 납니다. 스피커만 교체한 후에 RTA 데이터인데요. 장착한 스피커는 벤츠 차량에 가장 많이 설치하는 중급형 모델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6kHz 이상의 고음은 많이 좋아졌죠. 중저역대 일부도 개선이 되었는데 사실 이 중저역대가 개선이 된 거는 스피커를 교체해서 개선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순정 4인치 미드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100마이크로패러 콘덴서를 사용해서 400Hz 하이패스가 되어 있는데요. 이를 2차 필터를 사용해서 150Hz 하이패스를 하면 지금 보시는 그래프처럼 중저역대가 개선이 됩니다. 이게 보면 스피커 때문에 개선이 된 게 아니라 패시브 때문에 개선이 된 거죠. 순정과 같이 100마이크로패러 콘덴서로 높은 주파수에서 1차 하이패스를 시켜버리면 아무리 비싼 스피커를 장착해도 중저역대는 개선되지 않을 겁니다. 우퍼 쪽은 손댄 게 없으니까 저음 개선은 당연히 없고요. 다음 차량은 BMW 320D 하만 카본 옵션 차량입니다. 2019년식 신형인데요. 이 차량의 가장 큰 문제는 중역대가 너무 큰 거죠. 이 대역이 크면 코맹맹이처럼 소리가 들립니다. 중고역대도 다른 대역에 비해서 지금 크기가 높죠. 이 차량도 역시 8km 이상의 고음이 낮아서 선명도가 떨어지고요. 이 차량의 소리를 개선하려면 지금 데이터를 근거로 보면 대략 2.6km 이상의 고음을 높여줘야 듣기 좋은 소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시중에 판매되는 BMW에 장착 가능한 스피커 중에서 2.6km 이상 고음을 개선할 수 있는 제품이 없습니다. 때문에 스피커 교체와 함께
2.6kg 하이패스가 가능하도록 고차 필터를 사용해서 패시브 설계와 제작을 병행해서 작업한 결과인데요. 원래 목적안대로 2.6kg 이상의 고음이 순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죠. 그런데 처음 문제가 되었던 중역대와 중고역대 소리가 더 커져 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소리만 커지고 상대적으로 저음 소리가 작게 들리기 때문에 소리가 좋아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중역대와 중고역대가 높아진 이유는 하만카돈 순정 앰프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순정 앰프에서 이 대역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출력하고 있죠. 그러니까 새로 교체한 스피커가 순정 앰프 특성을 그대로 반영해서 이 대역을 높게 재생을 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해결했느냐면 하만카돈은 9밴드 이퀄라이저가 있는데 RT 식정을 통해서 이 대역을 눌러줌으로써 플랫한 출력 특성으로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래프처럼 말이죠. 중역대와 중고역대는 순정 상태와 소리 크기가 비슷하지만 다른 주파수 대역이 소리가 커짐으로써 레벨이 비슷해졌죠. 원래 의도한 2.6kg 이상 고음은 개선이 되었고요. 결론적으로 이 차량은 2.6kg 하이패스 패시브 설계하고 RTA를 통해서 톤 조정을 해야만 순정보다 좋아지지 단순한 스피커 교환만으로는 순정보다 못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다음 차량은 아우디 A6 보스 옵션 차량입니다. 보스 시스템의 특징이 저음을 강조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고음이 낮게 출력되는 특징이 있죠. 이 차량도 역시 6kg 이상의 고음이 낮은 문제가 있고요. 사람의 귀를 피곤하게 하는 1에서 2kg 대역이 많이 높죠. 이 차량에 장착한 스피커 역시 유명 브랜드 제품의 100만원대 후반 스피커를 장착했는데요. 그래프를 보니까 어떠세요? 순정과 차이가 있다고 보이시나요? 설치 후에 저도 많이 당황을 했는데 RTA 데이터도 그렇지만 청음을 했을 때 순정과 아무런 차이를 못 느꼈습니다. 이 차량에 장착한 스피커는 인풋 감도가 높은 고성능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고음 개선이 거의 없어 원인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아우디 A6 보스 옵션은 3웨이 풀멀티 차량입니다. 6.5인치 미드 우퍼와 3인치 미드레인지, 대시보드에 있는 트위터까지 주파수 커팅이 모두 되어 있고 앰프에서 각각 구동하는 시스템이죠. 그런데 앰프에서 트위터 쪽으로 출력하는 크기를 보면 5dB나 났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아무리 비싼 트위터를 장착을 해도 6kHz 이상의 고음이 개선이 안 될 겁니다. 트위터 측 앰프 출력이 낮으니까요.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눈물을 머금고 트위터 쪽 출력을 높일 수 있는 2채널 앰프를 무료로 장착해드린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프처럼 앰프를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6kHz 이상의 고음이 개선되고 다른 주파수 대역이 상승함으로써 처음 문제가 되었던 1kHz에서 2kHz의 주파수가 더 이상 높게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미드 우퍼를 교체했음에도 저음 개선은 전혀 없네요. 다음은 국산차를 보죠. 그랜저 IG JBL 옵션 차량입니다. 피크나 딥은 좀 있지만 상당히 평탄한 특성을 보입니다. 다만 이 차량은 센터 출력이 좀 커서 채널 분리도가 떨어지는 단점은 있습니다. 센터 출력을 좀 낮추고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4kg 이상의 고음만 살짝 올려주면 아마 괜찮은 소리를 들려줄 겁니다. 이 차량에도 100만원대 후반 유명 메이커 스피커를 장착했는데요. 참고로 그랜저 IG JBL 옵션은 임피던스가 2옴입니다. 중역대와 중고역대가 오히려 지금 안 좋아졌죠. 10kg 이상의 고음만 살짝 좋아졌고요. 이 데이터를 보면 과연 이게 순정과 비교해서 좋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별반 차이가 없거나 안 좋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결국 패시브에서 원인을 찾았는데요. 너무 보수적으로 설계된 이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이 패시브를 그랜저 IG JBL 옵션에 맞게 패시브를 개조했죠. 필터의 차수를 2차에서 3차로 바꾸고 다음에 트위터의 커팅 주파수를 좀 더 낮춤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어때 보이세요? 많이 좋아졌죠. 이 차량도 패시브 개조 없이는 스피커만 교환해서 음질 개선에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저음 개선은 없네요. 지금 보이시는 데이터는 앰프 작업이나 DSP 프로세서 작업 없이 스피커만 교체한 경우에 RTA 측정을 한 작업에 한해서 통계를 낸 결과입니다. 샘플 데이터 수는 대략 한 50대 정도로 차종에 관계가 없고요.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여준 경우가 없고 이 결과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매우 조심스럽네요. 하지만 분명한 건 어떤 업체도 겉으로야 뭐라 할 수 있겠지만 속으로는 아마 인정할 겁니다. 오디오 옵션이 있는 차량의 경우에 많이 나타나는 결과가 순정과는 큰 차이가 없거나 순정보다 안 좋아진 경우가 대략 한 20% 정도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후속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앰프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패시브를 개조하거나
DSP 프로세서 작업을 해야겠죠. 중음 일부와 고음이 개선되는 경우는 대략 20% 정도 되는데 순정 카오디오 출력의 이퀄라이징이 비교적 적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저음의 일부와 고음이 개선이 되는 경우에는 BMW와 벤츠 차량에서만 나타나는데 미드레인지가 2차 필터로 150Hz 하이패스가 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요. 하이파이 라우드 옵션이나 부메스터 옵션이 있는 벤츠나 BMW에서는 저음 일부도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비율로 고음만 개선이 되죠. 쉽게 말하면 80% 차량에서 고음은 개선되지만 5% 차량에서는 제한된 경우에만 저음이 개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음은 좋아지는데 저음은 거의 변화가 없다는 뜻이죠. 저음이 개선됐다고 느끼려면 이 200Hz 이하의 주파수에서 크기가 커지거나 아니면 재생되는 주파수가 변해야 됩니다. 특히 사람의 경우에 저역이 발생하는 주파수를 타 주파수에 비해 잘 못 듣기 때문에 저음이 커졌다라고 느끼려면 최소 5dB는 커져야 느낄 수 있습니다. 5dB면 작은 값이 아닙니다. 그런데 순정 미드 우퍼의 인풋 감도가 90dB가 넘기 때문에 저음이 개선됐다고 느끼려면 새로 장착하는 미드 우퍼의 인풋 감도가 200Hz 이하에서 95dB가 되어야 하는데 차량용 스피커 중에 이런 스피커는 없다고 하게 됩니다. 결국 저음을 개선하려면 앰프가 필요하고요. 앰프 장착 시에 반드시 바이앰핑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가의 스피커를 설치하면 저음 개선은 거의 없고 대부분 고음만 좋아진다면 트위터만 교체해도 되겠네 라고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신 분도 많고요. 솔직히 틀린 얘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가성비를 따진다면 미드우퍼하고 트위터를 교체하는 금액으로 차라리 성능 좋은 트위터만 교체하는 게 좋은 건 분명합니다. 다만 순정 미드우퍼의 문제점이 하나 있죠. 바로 패시브입니다. 대부분의 차량은 이 도어 하단에 있는 순정 미드우퍼에 로패스가 돼 있지 않고 플레인지로 입력이 되죠. 그래서 보컬 소리가 아래에서 들리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피커를 교체하게 되면 보통 트위터 2개, 미드우퍼 2개, 패시브 2개가 이제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패시브를 통해서 장착하는 미드우퍼에 플레인지가 아니라 로우 패스가 되어 설치가 되죠. 이렇게 되면 소리의 재생 위치가 변하게 됩니다. 발 아래에서 들리던 소리가 대시보드 위로 올라오게 되죠. 이 부분이 음질 변화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개선 포인트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장착되는 패시브는 최소 2차 필터로 하이패스나 로우패스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트위터의 하이패스 주파수는 최소 5kHz보다 낮아야 합니다. 그런데 2,300만원대 스피커 중에 미드우퍼가 플레인지로 되어 있고요. 로우패스 필터가 아예 없고 트위터만 1차 하이패스가 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델들은 단언컨대 고음만 살짝 좋아지고 소리의 위치 변화가 전혀 없을 겁니다. 이런 제품은 당연히 설치하지 않는 게 좋겠죠. 스피커만 교체했을 때 저음 개선을 하려면 앰프를 장착해야 한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다른 방법으로 순정 오디오의 저음 톤 값을 올리는 방법이 있죠. 차종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저음 톤을 맥스로 하면 보통 제역대가 대략 9dB 정도 상승합니다. 9dB면 굉장히 큰 값인데 앰프 출력으로 따지자면 8배가 커진 값입니다. 순정 카오디오 출력이 보통 RMS 출력으로 한 15W 정도 되니까 대략 100W급 앰프를 연결한 것과 같은 효과죠. 그런데 순정 스피커의 RMS 출력이 보통 30W 내외 정도 되니까 순정 상태에서 저음 톤을 높이면 음이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애프터마켓용 스피커는 보통 RMS 출력이 70W급 이상이니까 저음 톤을 높여도 음이 일그러지는 현상, 디스토션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 자, 결론인데요. 스피커를 교체했을 때 소리가 얼마나 변하는지 결론을 말씀드리면 20% 차량에서는 변화가 없거나 나빠지고요. 80% 차량에서는 고음이 개선됩니다. 5% 차량에서만 제한적으로 저음이 개선되지만 저음 톤 조정을 통해서 순정 미드우퍼보다는 좀 더 나은 저음 소리를 들을 수는 있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개선되는 점은 스피커의 소리 재생 위치가 상단으로 이동된다는 건데 이 또한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차트에서 보는 4가지 개선 사항이 아무런 제품이나 설치한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기준 이상의 스피커를 장착을 했을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무조건 비싼 스피커라고 기준 이상의 스피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스피커를 장착해야 할까요? 다음 동영상은 자동차 스피커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